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네, 카트, 카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택하신 아이템입니다. 네, 우리가 선택한 아이템은 못 닫게 해놨죠? 자, 이미 선택하신 아이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돼 그거 해야 돼요.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열어놓고 application, local storage, 로컬 3000번, 카트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delete.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담으면 당겨지죠. 짠. 그래서 하나가 쑥 하니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계산시키는 거 아까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연속 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애도 담고, 또 다른 애도 담고 해서 네, 이렇게 담겼어요. 그래서 지금 3개가 담겼는데 9, 3, 27, 28, 네, 이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개수도 뭐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개수 3개 이렇게 하면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전체 여기 합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짜라잔 그리고 짜라잔. 그래서 네, 아까 93, 27에서 14하니까 44. 네. 이렇게 계산이 쭉 되고 있고요. 여기 계산되는 걸 찍어보고 있었죠, 저희가요? 네, 여기 이제 지우기를 눌렀을 때, 이제 지우기 누른 걸 보겠습니다. 지금 토탈은 얼마? 계산 아까 한 거고요. 중간 거. 자, 몇 번입니까? 지금 내가 지울 클릭할 애는 바로 여기 버튼에 IDX 24번. 네, 24번 녀석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 버튼을 클릭을 하면 띵. 그러면 24번이 지워지면서 네, 제거 후 리스트. 제거 후 리스트. 짠. 네, 24번이 지워졌습니다. 네, 8번을 지워볼까요? 8번을 지우면 네, 8번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남고 8번 지워졌어요. 2번, 24번, 4 이렇게 되겠죠? 해피합니까? 네. 해피페이스 표현인 상 알되지만 네, 위한테 지금 피가 뺏기고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근데 혈류량 조사를 했더라고. 밥 먹고 식후에 왜 식곤증이 오는가 그래가지고 혈류량 체크를 했더니 위쪽에 진짜 어마어마한 피가 막 가가지고 막 위를 돌리고 있어. 뇌 쪽에 올라가던 내가 선회해서 다시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눈이 감겨지고 있어. 그래서 졸려오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피가 없어서 피를 먹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 피를 어떻게 먹어? 아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그 뭐지? 그 드라큘라가 피 먹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탁 여기 탁 구멍 내잖아. 그래가지고 쭉 빨아들일 때 목구멍으로 피가 넘어가요? 이빨로 들어가요? 검색해 보는 거야? 이빨로 들어가죠. 모기가 빨면 거기로 들어. 빨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목이 빨대로 들어간 것처럼 이빨에 구멍이 있어서 익 하면은 이빨에서 쭉 빨아들이는 거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아서 물어보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색 시작했군요. 예, 좋습니다. 피 얘기하다가 드라큘라까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해줘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게 딱 그거예요. 재고의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딱 한 번. 전체 데이터 업데이트 하면 모두 리렌더링 되게 하자. 전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면 다 리렌더링이 탁 되면서 리스트가 다 자동으로 짜잔 고쳐지고 숫자 계산도 짜잔 전부 다 짜잔 이렇게 나오고 짜잔 지우면 짜잔 이렇게 어차피 숫자 계산이나 리스트 만드는 거는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순수 자스로 만들었어. 리크가 아니야. 그러면은 리스트 코드 만들어서 다시 뿌려야 되죠? 그러니까 코드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리액트는 리렌더링의 천재거든. 얘는 무조건 리렌더링 변경됐으면 리렌더링. 근데 리렌더링 조건이 뭐예요?
언제 리렌더링해요? 리액트가. 그렇지. 비슷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 유, 유즈 스테이트를 쓰고 있는 애들, 그 업데이트, 유즈 스테이트로 설정한 변수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그걸 사용하고 있는 애들을 전부 찾아가서 다 리렌더링 해버리잖아요. 그거부터. 바로 그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뉴 데이터를요, 지금 여기 셀 데이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들어온 데이터지 여기 셀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할당한다고 되겠어요? 예,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를 셀 데이터 요 종류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렌더링 되게끔 그러면은 여기는요, 밖에서 메모이제이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얘한테 값을 변경된 값을 던지기 전에는 얘가 메모이제이션 됐기 때문에 다시 혼자 리렌더링 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자체 공화국 이 안에가 하나의 나라야. 그래서 이 안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자기 혼자 리렌더링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자기 혼자 리렌더링 되게 하는 것도 유즈 스테이트를 요 내부에 쓰면은 자체 리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즈 스테이트를 뭐 여기 자식에 또 뭐 자식에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조건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쪽에서 사용될 애를 아래쪽에서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즈 스테이트를 만들 때 밑에 쪽에다 만들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뭐 바뀌게 한다든가 이게 안 된다고요. 쓸 A의 최고 위에 있는 컴포넌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는 건 오케이예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 다 리렌더링 돼요, 다. 위에 있는 유즈 스테이트가 바뀌니까 자식 컴포넌트들 자식의 다 리렌더링 돼요. 그거 전달되면. 그런데 자식에 만들어 놓은 걸 위쪽으로 올려서 리렌더링을 시키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예, 리렌더링 유즈 스테이트를 하위 컴포넌트에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무조건 만들지 말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렌더링을 위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에다가 아 뭐지 음, 자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상태 관리, 상태 관리. 상태 관리 변수 설정. 니니니니니니 1번. 1번. 데이터. 변경 데이터 변수를 상태 관리시킵니다. 그래서 const. 여기 이제 카트 데이터죠. C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C 데이터를 묶어서 대괄호. 정 카트 데이터라고 할게요. 예, C 데이터는 너무 짧아. 그리고 set C 카트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use state 전달된 셀 데이터를 처음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된 데이터로 초기화합니다. 전달된 데이터로 초기화. 초기 세팅. 그래서요, 이 밑에 셀 데이터라고 쓴 애들은요, 애초에 들어온 셀 데이터는 얘가 받아서 처리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전달된 거 내가 메모이제이션에서 바뀌어서 전달되면 얘가 다시 리렌더링 될 때 이거 받아서 처리할게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요걸로 다 바꿀 거거든요. 셀 데이터를. 네, 그래서 요걸로 바꿀 거예요. 요거 복사해 놓을게요. 컨트롤 C. 카트 데이터로 복사해 놓고요. 셀 데이터를 요 밑에 내려가면은 데이터 개수 찾는 것부터 셀 데이터 쓰고 있거든요. 요거 잡고 컨트롤 DD 하세요. 컨트롤 D, D, 컨트롤 D.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컨트롤 D 하다 보면 맵 돌리는 애까지 다 들어가셔야 돼요. 맵 돌리는 애까지 내려가시고 맵 밑에는 셀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맵 돌리는 코드 들어간 데까지 그래야 얘가 업데이트 돼요. 얘를 컨트롤 V 이렇게 카트 데이터로 바꾸셔야죠. 오케이. 네, 카트 데이터. 그래서
카트 데이터가 이제 요 안에서 지배를 해주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메모이제이션 외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카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리렌더링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전체 데이터 업데이트하면 모두 리렌더링 되게 하자. 그게 바로 set cart 데이터를 new 데이터 지금 내가 new 데이터로 만든 애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전체 데이터 업데이트하면 이게 카트 데이터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요 다음에 업데이트 할 게 뭐냐면 여기 업데이트 하게 하자 그랬는데 여기 위쪽에서 하는 게 나을까? 여기다가 그 로컬스 업데이트 해줘. 로컬스 데이터 업데이트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컬스 데이터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자, 이거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네, just 푸시. 오케이, got it. 예스가 터져나온 거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got. 지금 여기 보면은 카트 JSX는 컴포넌트는 한 번도 호출된 적이 없어요. 옆에 찍히는 거 보세요. 한 번도 호출된 적 없어요. 거기 안에서 찍고 있는데. 여기 카트를 딱 넣었을 때, 예, 그때 카트 리스트에서 찍는 애들이 두둑 찍힌 거 보니까 호출됐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 5개가, 그래서 합계도 딱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우기를 딱 하시면은요, 중간에, 예, 파카, 네. 파카, 중간 거 지워졌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재고 리스트가 지금 찍히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3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3개의 리스트만 딱 이 자체. 그리고 여기 리스트 안 보이게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클리어 콘솔. 콘솔 다 지워놓고 이제 혹시 이쪽에 있는 애 클릭했을 때 카트 리스트가 혹시 리렌더링 되는지 볼게요. 아니에요. 카트 리스트에는 전달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리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여기 상단에 얘네들의 선택을 아무리 해도. 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워놓고 클리어 콘솔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다 지워놓고 봐도 네, 업데이트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쇼핑 카트 얘를 이제 클릭해서 업데이트가 탁 되는 순간 네, 여기가 호출은 됐어요. 호출됐죠? 네, 호출됐죠? 그런데 여기서 찍히는 리스트가요. 이미 아까 지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예요. 얘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고요. 이쪽에 가시면 이제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아까 여러 개 지웠는데 완전 새로 고치고 다시 이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저기 봐요. 다 살아있죠. 아직도 다 살아있어. 싹 다 살아있죠? 네. 본래 데이터를 지운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또 지우러 갑니다. 원래 데이터를 지운다. 그래서 아까 내가 로컬스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뉴 데이터로 업데이트 하면 되죠? 여기서 로컬스 데이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로컬스 데이터 어떤 애를 업데이트 하면 되냐면 이쪽에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여기 그려지고 있는 얘죠. 카트. 카트란 녀석이 업데이트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카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local storage set item cart 그리고 여기 json.stringify new data 이렇게 해서
기존 변경된 제거 후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여기 데이터 지워진 게 그대로 이제 반영되는 점을 보려고 이렇게 바꿨어요. 로컬 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로컬 스 데이터. 네, 그래서 빠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짠, 짠, 커트 팝 여기까지 추가돼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요때 첫 번째 걸 지우겠습니다. 빡 하얀 거. 빡.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가 좀 전에 난 지워지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이거 지워볼게요. 중간에 바지 지워볼게요. 빡. 여기 동시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열어놓고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니까. 동시에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좀 이따 만들어야 돼요. 진짜 지울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우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띡.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개만 남았는데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지웠어요. 오케이. 이렇게 지웠고 여기는 지금 추가됐어요. 여기 추가했는데 좀 전에 추가한 거가 6개인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됐죠. 네. 이게 로컬 스토리지 쪽에 얘가 지금 변경 사항이 없어서 그래요.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어디서 변경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 내부 로컬 스토리지 변경하는 거 지울 때를 위해서 여기를 다시 리렌더링 해라고 만들어 놓은 애가 오히려 업데이트 되는 상태에 대한 반영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어떻게 뚫어야 될까? 뚫어! 셋!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셋? 셋을 언제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들어온 데이터는 찍히고 있나요?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방금 딱 새로운 거를 딱 눌렀을 때 여기는 지금 추가돼 있거든요. 여기 좀 전에 누를 때 추가된 거 보셨죠? 열어놓고 보시면 추가돼요.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탁 하면은 여기 또 추가됐어요. 실제로는 그 추가 작업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기 전에 추가해주고 있죠? 여기서 눌렀을 때는 그쪽 아이템 디테일에서 추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추가하는 코드가 어디 있는지. 아까 카트 리스트만 열심히 열어놓고 했는데 이쪽에 보면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다시 열어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즈 카트인가요? 네. 유즈 카트. 여기죠. 유즈 카트. 유즈 카트가 딱 실행되면서 여기서 로컬 스토리지 아이템 여기가 실제로 셋 아이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셋 아이템이 이루어지고 네. 얘 상태값 바꾼 걸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기 보내고 있을 때 카트 리스트 쪽이 호출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카트 리스트 쪽이. 콘솔. 카트 리스트 쪽이 지금 호출이 됐나요? 다시 지우고 볼게요. 모두 지우기. 콘솔 다 지워놓고 콘솔 지워놓고 네. 디테일에서 새로운 상품 선택을 했고요. 이를 딱 클릭하면은 카트 리스트 쪽에서 응답을 했죠? 네, 지금 여기 24번째 라인에서 찍는 게 지금 여기 나왔는데 24번째 라인 지금 증가되고 있진 않죠 얘는요.
예, 증가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24번째 라인 보겠습니다. 카트 리스트 24번째 라인. 여기서 찍고 있는데, 카트 데이터 CNT, 셀 데이터.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셀 데이터를 한번 찍어볼게요. 건설점 로 셀 데이터. 여기다 찍어본다고요? 처음 받은 데이터, 셀 데이터를 여기서 딱 찍어보세요. 밑에 더 이상 셀 데이터는 없잖아. 예, 더 이상 밑에 셀 데이터는 없고, 여기서 다 끝난 거거든요. 셀 데이터를 보세요. 네,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선택했대요. 잠깐만. 새로 선택. 아, 새로 고쳐야 되겠다. 중간에 모듈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리프레시가 되면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요.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싱크가 안 맞으니까 싱크를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찍고 찾는다. 팝. 받은 데이터. 받은 데이터 9개나 되네. 그래서 여기서 막 내가 삭제를 해볼게요. 엄청 줄였어요. 막 다 줄였어. 3개만 남겼어. 실제로 3개만 남겼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보면 진짜 3개만 남겼어요. 예, 실제로 지우면서 막 지울 때 실제로 지웠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쪽을 다 지웠기 때문에 그거 지금 확인했고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업데이트를 또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업데이트 안 됐죠, 당연히. 그럼 여기 카트 리스트 받은 데이터. 받은 데이터하고 그죠? 기존에 여기 데이터 26번째에서 찍은 게 기존 데이터고 14번째에서 찍은 거 데이터랑 기존 데이터랑 같을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같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랑 같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 카트 데이터가 이미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최초 이 유즈 스테이트에서 이 셀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 들어갈까요, 얘가요?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그리고 지금 새 컴포넌트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값이 여기로 초기화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카트 데이터 여기서 이제 같은 여기 받은 데이터 요거를 밑으로 좀 내려볼게. 받은 데이터 그리고 역슬래시 기존 데이터 역슬래시 n친 거예요. 밑줄에 나오라고. 받은 데이터 기존 데이터는 카트 데이터. 네. 이렇게 찍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받은 데이터를 여기서 찍었었는데 밑으로 내리고요. 들어온 셀 데이터. 그러면 처음에 얘가 렌더링 될 때는 셀 데이터가 여기 카트 데이터에 들어가죠. 그래서 카트 데이터를 찍었을 때 기존 데이터가 카트 데이터하고 받은 데이터하고 일치되는 시점과 불일치하는 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받은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콘솔을 찍어 봅니다. 여기 역슬래시에 한 거예요. 네, 줄바꿈 하라고요. 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셀 데이터에 들어온 거.
자,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컴포넌트에 대해서. 새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맨. 이건 내가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툭 하니 집어넣으면 받은 데이터하고 기존 데이터하고 같죠? 여기 보세요. 받은 데이터, 기존 데이터가 같아요. 왜냐하면 받은 데이터를 처음 컴포넌트가 크리에이트 될 때, 컴포넌트가 처음 생성될 때 그 값을 집어넣거든. 유저 스테이트 거기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두 데이터를 이렇게 찍었을 때 두 데이터가 같다고요. 똑같은 데이터로 나오고요. 얘랑 같아요. 네, 이렇게 열어보시면 똑같아요. 네. 24, 20.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데 다 지우고 이제 데이터 다 지울게. 콘솔 다 지우고 다른 애 클릭. 탐. 그러면 받은 데이터, 기존 데이터가 달라요. 이 시점에 받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유즈 스테이트는 그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접수가 돼야 되는데 받은 데이터, 기존 데이터가 다른 처음엔 같았어. 처음에는 그 값을 집어넣고 확인하니까 당연히 똑같지. 당연히 그 값을 처음에 세팅된 값으로 비교를 하니까 처음에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간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데이터하고 기존 데이터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계속 달라지고 있어? 또 집어넣어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 얘는 받은 데이터에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살아있는 한 이게 업데이트가 이 컴포넌트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즈 스테이트 값은요 이걸로 업데이트 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처음에만 세팅한다는 걸 그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컴포넌트가 처음 생성될 때만 세팅하고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는 뭘로만 해야 된다? 셀 카트 데이터만으로만 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저 바깥쪽에서 무조건 셀 카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은 얘가 계속 뭐예요? 계속 얘가 무한 리렌더링이 된다는 메시지가 떠요. 이걸 밖에다가 그냥 써버리면. 얘가 또 리렌더링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받은 데이터, 카트 데이터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써보죠. 카트 데이터, 셀 데이터 같지 않냐? set 카트 데이터에다가 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요게 다른 걸 내가 확인했고요. 다르면은 요게 실행이 되겠죠? 중간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푸시. 그래 놓고 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 새로 고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새로 고치고 이건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딱 만들고 바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중간에 내가 막 이게 지우는 장치를 또 같이 해줘야 되겠구나. 지우는 장치를 위한 걸 여기 상태 값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냥 이것만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데이터가 처음에 들어왔으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지우기가 안 되잖아. 그죠? 지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우기 요거를 될 수 있게 상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요 상태고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죠? 여기 지워졌어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보세요. 어플리케이션. 안 지워졌죠? 지워졌나? 여긴 지워지고 있나? 안 지워지죠? 안 지워져요, 여기서.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요게.
여기 다른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갔다가 잠깐 다시 들어와 볼게요. 나갔다. 밖에서 들어올 땐 추가 잘 돼요. 지금 반대 상황이 됐어요. 밖에 들어올 때 추가가 안 됐었는데 밖에 들어올 때 추가가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좀 밖에 나가서 닫고 밖에 나가서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추가할 때 추가 잘 되고 있어요. 그죠? 네, 반대가 됐어요. 그럼 안에서 지금 요거 클릭했을 때 지우기 버튼 클릭했을 때 리렌더링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를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쪽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지금 일단 요거를 쓴 이유는 그 파트 컴포넌트의 데이터가 상태 관리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와 다를 때 업데이트 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반영되어 리렌더링 된다.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뭔가 그런데 내부 삭제 버튼도 작동하게 하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 가지고 놀아. 네, 좀 체크를 다시 해보면 여기로 와서 우리 여기 초기 상태를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좀 카트를 지워놓고 다시 할게요. 카트를 지웠고요. 여기로 왔고요. 네, 오렌지 바지를 추가했습니다. 짠. 네, 잘 추가됐고요. 또 계속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하고 또 추가. 해서 보시면 지금 3개가 추가됐어요. 띠리링. 그런데 못 지워. 못 지워. 이게 이제 못 지우는 상태가 되는 거는요. 얘가 리렌더링 되면서 이게 계속 요쪽에서 지우는 상태로 가볼게요. 카트에서 지운다 함은 지금 여기 delete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delete 여기 delete 아이템 삭제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예, 여기 실행이 되는 건데 얘가 전체 리렌더링을 발생시키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set 카트 데이터 이게 업데이트가 딱 되니까 이 카트 컴포넌트 자체가 리렌더링이 돼요. 리렌더링이 되면서 상단에 있는 if문 띠리릭 띡띡 데이터가 같지 않으면 업데이트 하는 애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죠? 데이터가 같지 않아졌잖아. 좀 전에 지웠잖아. 같지 않아지니까 않아지면서 이게 불일치. 기존에 읽어왔던 애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하니까 또 얘가 새 카트 데이터가 다시 리렌더링이 안에서 리렌더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원인은 리렌더링이 돼서 그것만 리렌더링이 되면 좋은데 위에 세팅된 애가 다 같이 리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꿀래 안 돼. 바꿀래 안 돼. 그리고 계속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바깥에서 클릭해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부모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불일치하면 업데이트해. 그리고 그 상태값은 리렌더링 하지 않는 상태값이어야 돼요. 그 상태값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지금 그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값을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애를 또 만들어서 체크를 해버리면요. 여기에다가 뭐 이런 비슷한 애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이런 애를 만들어서 상태값을 만들어서 얘가 부모한테 들어왔을 때 뭐 체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리렌더링을 또 시켜버려요. 얘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래가지고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되면서 다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렌더링이 되지 않고 상태값을 유지해야 되고 부모하고 자식 컴포넌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럼 정보 공유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여러 그 회사의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뭐 저 공지사항에 올리면 되겠지.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사내 공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항상 출퇴근할 때 지나다니는 골목에 딱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써놓은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개별 사무실에 있어야 돼요? 같이 쓰는 공간에 있어야 돼요? 같이 쓰는 공간에 있어야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식 컴포넌트를 싸고 있는 부모 컴포넌트가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값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 사이에 내가 너 불렀어 아니면 안에서 지웠어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 불렀어 새로 그러면 추가돼야 되고 내 안에서 지웠어 그러면 그 상태가 얘가 부른 상태인지 얘가 지운 상태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상태 값은 유즈 스테이트처럼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애여야만 돼요. 그냥 값만 딱딱 바뀌어서 그 값을 도해해 볼 수만 있어야 돼요. 딱 그렇게 쓸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RF밖에 없어요. 네. 여러 개 찾아볼 볼 필요도 없어. 항상 값을 유지하는 애는 둘이 있는데 유즈 스테이트가 있고 유즈 RF가 있는데 유즈 스테이트는 전체 리렌더링을 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놈이고요. 유즈 RF는 값만 바뀌고 리렌더링 시키지 않는 애예요, 얘가. 그리고 이 값을 어디에다 설정해야 되냐? 얘를 싸고 있는 애하고 얘랑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공용 공간은 바로 더 큰 애한테 줘야지 공용 공간이니까 밑에 있는 애도 얘 쳐다보고 얘도 자기 거 참조해 볼 수 있도록. 그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아이템 디테일로 올라가요. 아이템 디테일 상단으로 가세요. 여기 상단. 네, 그리고 여기 카트 사용 여부 상태 변수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카트 컴포넌트 이건 자식이죠, 자식. 자식 카트 컴포넌트의 와 함께 상태값 공유할 변수를 만들어줘. 그게 바로 콘스트. 네, 상태값. 지금 제가 플래그라고 보내줄 거거든요. 플래그라고 할게요. 플래그가 어떤 그 상태를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할 때 플래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깃발이잖아, 이게. 깃발을 뭘 올리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건데,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헐, 헬, 할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플래그에다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리렌더링 될 때도 상태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use ref를 여기에다가 착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상단에 추가가 되셔야 돼요. use ref가. 네, 추가되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기본값을 쓰세요. 기본값은 true라고 써놓게요. flag, use rf를 사용한다. 네, 그래서 이 값이 true이면 그래서 요걸 쓰는 목적이 이 값이 true일 때만 외부 새로 추가하는
데이터가 반영됨. 그리고 이 값이 false이면 카트 컴포넌트의 삭제 등 자체 기능이 작동함. 근데 이 use RF를 쓴 이유가 뭐라고? use RF를 사용한 이유는 리렌더링 시에도 값을 유지하면서 이 값이 변경되어도 리렌더링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함. 요 이유가 제가 설명드린 이유. 요런 프로그래밍이 구분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리렌더링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리렌더링. 드릭. 그래서 리렌더링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상태값을 공유해야 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플래그라는 얘를 만들었어요. 자, true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플래그를 보냅니다. 플래그에서 플래그를 보냅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자식한테 보내는 셀 데이터 있는 데다가요. 똑같은 플래그라는 이름으로 플래그를 보내요. 네. 플래그라는 이름으로 플래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는 useRF에서 세팅한 거고, 이건 속성명인 거죠. 속성명과 이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자식한테 이걸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값도 보내지만 이 useRF를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그 값을 자식도 설정할 수 있어요. 공유가 된 거예요. 이걸 보내는 순간. 자, 그래서 플래그, useRF의 플래그를 보내는 순간. 자식 컴포넌트에서도 이 값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 그래서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가 이 값을 기준해서 얘가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플래그를 보내니까 플래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하나 있어요. 주의. use ref 변수는, 그죠? 사용 시 변수명점 current를 꼭 쓴다. 네, current. 그 이제 변수 자체가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값들을 갖고 있는 객체인데 그 안에 current가 현재 값을 읽거나 설정하는 애가 current예요. 그래서 current라는 애를 꼭 쓰도록 해주시고요. 네, 이런 기본 장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세요. 이것도 설계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리액트에서.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써보고 갑자기 뭐 그 다른 그 이런 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이런 데로 가시면 뭐 Next.js나 뭐 이런 거를 뭐 리덕스나 이런 데로 가시면은 뭐 그거 뭐 잘 쓰면 쓸 수 있겠지. 더 편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기본 이런 것들을 잘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냈죠? 받아요. 칼틱 리스트 위로 가서 이제 들어올 때 하나 받았었는데 하나 더 받았어요. 잠깐만. 플래그를 받아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여기 이 말을 지우고 셀 데이터 하고요. 셀 데이터는 이제 반영된 데이터. 그다음에 플래그는 상태값 체크 변수로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상태값 체크 변수. 이거는 상태값은 뭐냐면 업데이트 여부.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플래그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 콘솔에다 찍어볼까요? 찍어봐야지. 건설점으로 여기 플래그를 찍어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달받는 상태 업데이트 상태값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업데이트 상태값 플래그를 그냥 플래그 찍으면 안 된다고 했죠. 플래그.current 그걸 아예 보내도 되겠지만 여기서 플래그.current로 보내겠습니다. 플래그.current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네, 업데이트 상태값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가서 확인해 봅니다.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갑니다. 팜 시르고 치고 메인으로 가시고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플래그 상태값 처음에 내가 값을 아무것도 안 넣어줬나? true. 처음에 넣어줬지? 그래서 지금 카트 쪽에 업데 선택값을 찍혔네. 여기 true라고 나오죠?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지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true. 네. 수많은 제어 상태 변수들에 의해서 모든 제어 상태가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런 걸 많이 안 해본 게 아쉽다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저기 계산기 하나 만드는 거 같이 안 해봤는데 계산기 할 때도 상태값이 이만큼 들어가요. 뭐 점을 찍었는지 전에 뭐 0을 썼는지 뭐 이런 거 상태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제어를 하는 거예요. 상태값. 그 얘네들이 상태값 업데이트, 상태값으로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true 들어왔죠? 그거 확인하셨으면 그걸 어디다 쓰느냐? 여기 바로 들어가서 이거죠. 삭제 버튼도 작동하게 하려면 상태 변수로 제어한다. 요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고요. 여기다가 ampersand 2개 넣으시고 플래그를 쓰시고요. flag.current 해가지고 이게 true일 때만 이것까지 true여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 데이터 업데이트는 flag current가 혹시 true까지 돼야 한다. 되어야 한다. 그죠? 돼야 한다. 이렇게 플래그 커런트 값이 true까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 ampersand current true 지금 들어갈 수 있겠지? 딱 느낌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true 지금 나왔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데이터가 다를 땐 괜찮지. 일단 뭐 넣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삐빕 삐빕 집어넣나? 네, 외부 지금 좀 전에 그 데이터 들어갔고요. 들어갔죠? 네, 지금 방금 추가한 거 들어갔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추가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였나?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가 되는 건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우려고 해볼게요. 지우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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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데이트 값이 계속 찍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요? 네, 업데이트 상태값 true. 네, 업데이트 상태값이 true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라서. 그래서 요 flag current 값을 false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delete 있는 대로 가세요. 자, 삭제.
삭제했는 대로 보세요. 삭제 기능만 작동하게 하기 위해 부모의 use ref 값인 플래그 값을 false로 변경하면 상단의 조건 업데이트 값이 작동하지 않는다. 삭제 기능만 작동한다. 이거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flag.current는 false. 복잡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놓고 이제 삭제가 됐는데 또 추가가 안 될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장치를 왜 했냐? 얘를 하면 쟤가 안 되고 쟤를 하면 얘가 안 되고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줄무늬 옷을 추가했어요. 추가됐죠? 그래서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는 순간 false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업데 상태 값이 계속 변함이 없었는데 내가 전달받은 애는 플래그 값이었고요. 플래그를 내가 false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리렌더링 시 변경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뭐기 때문에 가능하다? REF, use REF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값을 계속 기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네, 기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하고 이제 두 컴포넌트 간에 서로 공유한 거예요, 데이터를요. 이래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삭제는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삭제는 됐어요. 네, 그래 놓고, 자, 이렇게 다시 추가를 시키잖아요? 그럼 추가가 안 돼요. 왜? 왜 추가가 안 돼? 업데 상태값이 false잖아. 그래서 부모 쪽에 기능해주는 버튼, 추가하는 버튼 눌렀을 때 flag.current true라고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바꿔. 그럼 다 된 거야. 양쪽 다 양쪽 진영에서 자기 것만 실행하는 요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가보세요. 요거를 어디 가냐? 아이템 디테일 쪽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둘 다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유즈 이펙트 말고 유즈 카트를 갑니다. 유즈 카트를 얘가 호출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키잖아요. 자, 유즈 카트로 오시고요. 유즈 카트 여기에서 카트 신상품, 아, 카트 선택 아이템만 추가하기 위해 카트 컴포넌트와 공유한 use ref 참조 변수인 플래그 값을 true로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flag.current는 true. 그러면 true 값으로 이걸 업데이트하는 순간 true로 바뀐 거야. 그 값은 바뀌지 않아. 자식하고 공유한 겁니다. 변수 하나를 공유해서 상태 값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식 컴포넌트를 컨트롤하는데 얘가 할 일과 얘가 할 일이 다르다 그러면 이런 상태 값을 트루폴스로만 했는데 0, 1, 2, 3, 4 여러 컨트롤 그 포인트를 만들어서 컨트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일 때 이렇게, 2일 때 이렇게, 3일 때 이렇게, 4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true 유즈 카트가 딱 되는 순간 이 카트 아이템만 추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true를 해줬다. 요 얘기를 딱 쓰고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삭제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추가되고 다 추가되고 있죠? 네, 추가되고 네, 추가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삭제되고
삭제되고 내 마음대로 삭제가 되고 그죠? 추가 삭제가 다 마음껏 되고 있습니다. 추가되고 추가됐어요. 아까 했던 상품 삭제하고 그러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쪽에 카트 쪽을 보면은 여기 아이템이 업데이트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 옆에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삭제를 하면 삭제만 또 돌고 있죠. 그리고 요거 다 지우고 나면 빵개 나오는데 여기 카트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다고 출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빵원일 경우에 다 없어졌죠?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된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데이트 여기까지 할 건데 이해를 잘 해보세요. 자기 거 할 때 두 개 리렌더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어요. 얘는 특징이 리렌더링이거든요. 리액트는. 왜 리액트겠어? 리액트를 번역하면 반응이거든요. 리액션이 좋아요. 이런 얘기가 뭐예요? 하면 하 하는 거잖아요. 얘는 바로 하 이렇게 얘가 이 시스템이 이게 특징이거든요. 리액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액트라는 이름 자체가 잘 지어진 이름이에요. 굉장히. 리액션이 엄청난 애들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계속 이런다는 게 미친 듯이. 그러니까 넌 하지 마 메모이제이션 이렇게 해놓고 요거 바뀔 때만 띄어 요 바뀔 때만 딱 띄게 하고 그거 해놨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얘만 바뀌어야 되는데 다 같이 띄어. 그래서 업데이트 한 걸 얘가 막 덮어버려. 이런 경우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예 뭐 구분을 해가지고 메모이제이션적으로 제어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메모이제이션을 더 세밀하게 하위에다 잡는 건 좀 어렵거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보편성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서 여러분에게 여기에다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자기 거에도 필요할 때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해주세요. 마무리입니다. 네.